상속 개념 위주로 좀 할 건데 상속은 인헤리턴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왜 유산 상속, 그때의 상속이 맞아요. 클래스끼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보통 이런 상속이란 말을 쓰는데, 얘도 이제 OOP 특징 찾아보시면은 상속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물려받는다, 요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는 물려주는 클래스, 물려받는 클래스가 존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물려주는 내용은 속성과 기능을, 물려주는 클래스,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는 클래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이 녀석들을 부모 클래스, 얘를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부모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슈퍼 서브라고도 하고, 또 마스터 슬레이브라고도 하고, 또 베이스라니까 기반 클래스랑 파생 클래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이것만 아셔도 돼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개념은 이제 재활용의 개념이에요. 계층 구조상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 패런트라고 하나 있고, 클래스 차일드 라고 있을 때 보세요.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이드 하이, 이렇게. 얘네끼리는 겹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하이라는 메소드는 엄연히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프랑스 P P.I 찰즈 C C.I 결과는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P.I라고 할 거고, 얘는 C.I라고 할 거예요. 프런트 하이, 차일드 하이, 이렇게. 그래서 물려주는 클래스는 얘가 맡게 될 거고, 물려받는 클래스는 이 녀석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extends, front, extends, front 하면은 얘가 자식 클래스가 된 거고요, 얘가 부모 클래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런 메소드를 지워도 여기서 뭐라 하지 않아요. 실행해보면 같은 말을 합니다. 즉, 이 차일드 클래스 안에도 이런 메소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A는
그러면 둘 다 이런 속성과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부모 쪽에서도 자식 쪽에서도.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10.15 자, 지금 이 뜨만 보고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스크린만 보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은 무조건 그냥 메인 메서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페런트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얘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P 있고 페런트 있고 C 있고 차일드 있잖아요. 여기 메인 메서드 안쪽을 표현을 좀 해보면 P 있고 C 있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대신에 페런트 클래스 내부를 좀 그려보면 얘는 A라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I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맞죠? 차일드 쪽을 그려보면은 얘는 얘를 그대로 받아와요. 이렇게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좀 그려보면 얘는 A, 얘도 A, 얘는 하이, 얘도 하이, 얘는 헬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개수는 부모 클래스보다 같거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려보면 차일드 있고 페런트 있어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왜냐면 얘가 더 범위가 넓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의 개념입니다. 얘는 재활용을 하되 여기서 더 넓혀 나갈 수 있게 돼서 확장의 개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리모컨 사용해서 이거 누르는 거잖아요. 이 안쪽에서는 A 한번 출력하고 P 하이를 출력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A 한번 출력하고 P 하이를 출력했어요. 차일드 C 객체 다 만들어 놨고, 얘가 누르는 하이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대로의 하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일을 해요. 부모랑. 그래서 A 나올 거고 P 하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려받은 그대로 행동하는 게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C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얘를 누르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부모한테는 없는 능력인 헬로를 실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쪽에는 그냥 A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10 대신에 활용은 가능하죠. 부모 쪽에 있는 속성도 자식 측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들 나오는 거고, P.hello 하면은 없는 능력을 쓴다는 거네요. 이런 거요. P.hello 이런 건 안 돼요. 왜냐면 그림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건 없잖아요. 얘한테 없는 능력은 당연히 활용을 못하는 거고. 그렇죠?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자식 측에 있는 능력이지 부모 쪽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능력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C 하이 헬로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일단 헬로라는 메소드는 없어져야 될 거고, 맞죠? 얘는 A, 얘는 하이, 얘도 A, 하이 인데 각각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좀 다르죠? 차일드 클래스 안에 하이라는 메소드는 총 2개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 얘가 직접 정의한 거 하나. 대신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지금 겹쳤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대로 그냥 실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대로 행동하기 싫어 라고 했을 때 재정의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재정의의 개념은 이대로 그냥 물려받았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A가 없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건데, 얘는 그게 싫대요. 그래서 다른 역할을 하는 무언가로 덮어쓰게 한 겁니다. 이름은 같은데 자식 차원에서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게 메소드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메소드 덮어쓰기예요.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능력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A 아니다, 이건 너무 심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재정의의 느낌이에요. 재정의. 여기까지만 쓰면 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능력 그대로를 수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기 싫대요. 이 능력에 있어서는 이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새로 한번 재정의를 했다. 이렇게 합시다. A, B, 요거 가능하죠? 그렇죠? 대신에 이런 건 안 되겠죠? 페런트에는 B라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캐스팅이라는 게 가능해요. 페런트 프런트 C는 new child. 자,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을 그냥 해석해 보면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면 되잖아요. P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얘는 나중에 parent 클래스를 보고 만든 객체랑 연결할 거야 이거고, 얘는 실제로 그런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까지 해놓은 거죠. 얘도 똑같은 거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차이가 좀 있어요. PC라는 이 변수는 parent 클래스로 만든 무언가랑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연결된 걸 보니까 child 클래스로 만든 거잖아요. 타임 미스매치네요. 그러면 서로 타입이 맞지 않잖아요. 즉 이런 거죠.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된대요. 여기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얘가 되는 이유는 extend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extend를 is라고 읽어보세요. A is B. A는 B다. child는 parents다. 즉 child는 parents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child is parent니까 얘가 가능한 걸, 이걸 여기다가 그냥 바로 적용시켜 보시면 얘는 parent만 연결시키기로 했는데 child가 parent예요. 그럼 가능한 거죠. 얘는 좀 논리가 필요합니다. A is B에서 자식은 전부다 가 된 거죠. 이 한 줄에서요. 그죠? A is B니까요. 근데 이 한 줄을 그냥 해석을 해보면 PC 변수는 부모로 만든 무언가랑 연결 예정인데 뒤에서 만든 게 뭐예요? 자식 클래스로 제 하나 맞죠? 이 한 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연결까지. 얘가 가능한 이유는 얘 때문에 부모로 만든 무언가랑 연결 예정인데 자식 클래스로 만든 무언가랑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논리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한 줄 때문에. 자식이랑 부모랑 같다고 하니까 지금. 그쵸?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잘 만들어서 잘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뭔가 모양이 맞지 않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준 거죠. 1번 경우랑 2번 경우랑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얘는 모양이 완전히 일치한 건데 그러면 뭐 문제 없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 구현하는 다시 능력 실행하는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좀 생겨버려요. 그냥 온전한 모양끼리 연결이 되었다면 A랑 B는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형태의 변환이 이루어진 꼴로 연결이 됐다면 이렇게 능력 하나가 하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능력이 손실될 수도 있어요. 지금 B라는 능력은 차일드 클래스 안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뉴 차일드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재료가 차일드 클래스니까. 그래서 B라는 이런 메소드는 분명히 들어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빨간 선이 그려져 있죠. 그쵸? 여기요.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뭔가 누락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예요. 페런트랑 차일드가 분명히 있어요. 얘는 PC 아니다, 두 개로 합시다. 두 가지 경우를 좀 비교해서 보세요. 얘는 C, 얘는 PC. 얘는 C고 얘도 C예요. 그죠? 둘 다 뉴 차일드니까요. 대신에 여기서 차이점은 얘는 차일드 클래스를 먼저 선언을 해놨고 얘는 패런트 클래스를 선언을 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얘랑 일치하는가, 얘랑 일치하는가. 첫 번째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다. 다시 일치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려보면 차일드 개체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금? 차일드 객체 안에 A랑 B 둘 다? A랑 B 둘 다? 맞죠? 부모한테 물려받았을 거니까 A랑 B 둘 다 있어요. 그래서 A, B 둘 다 되잖아요. 차일드 클래스 안에는 A랑 B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B가 없대요. 메소드 B는 undefined다 라고 하잖아요. 그쵸? 좀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랑 이렇게를 각각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B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A만 실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뜨잖아요. 얘랑 차이점은 이 부분밖에 없는데 앞에 이 변수의 타입밖에 차이가 없는데 얘는 둘 다 가능하고 얘는 A만 가능하대요. B는 똑같이 존재하는데.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리모컨을 넘겨주는 이 과정에서 얘는 온전한 이 기능을 넘겨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A, B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 차일드 측에는 A, B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얘 때문에 패런트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타입에는 있어요. 패런트 클래스로 뭔가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B라는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는 패런트 클래스로 만들 무언가랑 연결이 돼야 하는 놈이네요.
좀 어려워요. A, B가 온전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A만 넘어간 상태예요. 얘가 아무리 온전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한들 얘가 못 받아들여요. 페런트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은 A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제가. 차일드 페런트. 얘가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라는 이런 메소드는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얘는 모르는 범위상. 페런트가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아까 확장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변환, 말 그대로 형태의 변환이에요. 모양이 지금 한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C에서 P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저 형변환 시에는 기능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얘는 다른 말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도 A, B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A, B라는 기능이 들어있는 상태면 좋겠어요. 그러면 페런트 클래스에 뭐 해주면 돼요? 이거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확장 개념상 아무 문제 없잖아요. A, B 기능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물려줬을 거고. 그럼 여기서 B는 뭐 한 거예요, 여기서는? 얘는 오버라이딩 한 거죠. 그죠? A, B 둘 다 물려받았지만 B라는 기능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BB라고 할래 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러면 지금 여기 빨간 줄 다 없어졌죠.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상속에서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다예요. 형변환 시에 리모컨에 있는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모 클래스 측에도 자식 클래스와 동일한 개수의 동일한 모양의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출력문은 지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그리고 요 한 줄. 얘는 필요가 없죠, 사실. 왜냐면 어차피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덮어쓰기 해서 쓸 거니까. 기능상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얘는. 비워놔도 상관이 없네요. 맞죠? 그럼 이 parent 클래스에서 B라는 메소드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그죠? 캐스팅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게끔 하려고. 얘가 만약에 없대요, 이렇게 없어지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온전한 A, B 기능을 여기 가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얘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것도 좀 잘 보시면은 메소드 B가 페런트 타입 안에 없다 그러지 지금 차일드 타입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해결해주는 이 방향을 따라가 보면 여기다 만들어줘요. 대신에 이 안쪽 기능은 이렇게 써있다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얘는 그냥 버튼 유지용, 버튼 누락 방지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번에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하루 종일 건드렸어요. 이렇게. 이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라고 말해놔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놔도 되는 이유는 쓸모없는 부분이니까. 건들지 말되 지우진 다시 지우지 마. 건들지도 마. 지우면 오류가 생겨버리니까. 그치, 지우면 안 되는 부분은 맞는데 건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문법적으로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앱스트랙트에는 이런 문법을 써요. 자,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만들어줬어요. 앱스트랙트는 무슨 뜻이냐면 추상이란 뜻이에요. 그 왜 추상적인 무언가, 또 반대되는 개념은 구체적인 무언가. 여기서 말하는 추상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A나 B 같은 메소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죠? 이 안에 실제로 기능 구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구상 메소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앱스트랙트 키워드가 붙어 있는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추상 메소드는 그냥 의도예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지우지 마, 건들지 마라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아예 구현을 못하게 함수에 몸체가 없습니다. 함수의 몸체란 이 중괄호로 감싸는 부분을 말해요. 함수의 body.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이제 다른 영역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여전히 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추상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body를 넣게 되면은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body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앱스트랙트를 아니게 하던가 body를 지우던가. 자,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꼴을 보면 그냥 객체끼리, 다시 클래스끼리 관계로만 볼게요. 얘가 P인 거고 얘가 C인 거예요. A라는 거 있고
B라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상속을 해줬잖아요. 여기서. 그죠? 근데 A, B를 그대로 물려받긴 받았어요. 얘가 A 안에는 뭔가 써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B 안에는요? B 안에는 애초에 능력을 구현할 수 없도록 문법으로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뭐라 해요. B의 메소드, 그러니까 페런트의 B 메소드가 추상이라서 얘는 오버라이드가 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B는 그냥 이름만 넘겨준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있어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는 오버라이드를 꼭 해서 써줘야 돼요. 얘가 넘겨준 게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 깡통만 넘겨줬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B 안의 내용을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된 거고,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되어야 하고요.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상속받은 이 자식 클래스는 해당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A는 오버라이드 안 했는데 뭐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얘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A도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안 건드려도 되겠네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그냥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면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하죠? 왜? 오버라이드를 안 했으니까. 오버라이드가 필수인데 오버라이드를 안 했어요. A를 오버라이드 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죠? 아까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얘도 그냥 깡통 넘겨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이름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둘 다 오버라이드를 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얘는 진짜로 그냥 깡통 자체네요. 보세요. 이 페런트 클래스를 봅시다. 페런트 클래스는 지금 하나는 구상 메소드, 하나는 추상 메소드죠. 이 추상 메소드의 개수를 그냥 뭐 순도라고 따졌을 때 지금 50%네요. 반반이네요. 하나는 구상, 하나는 추상이니까. 이때는 그냥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냅둬야 돼요. 근데 얘가 이런 식이라면 지금 페런트 클래스는 몇 퍼센트짜리 추상 클래스예요? 100%짜리죠. 둘 다, 두 개 있는데 둘 다 추상이니까 이때는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써요. 인터페이스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추상 메소드. 그래서 얘도 그걸 알아요. 앱스트랙트 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는 자동으로 전부 다 추상 메소드다. 그래서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앱스트랙트 메소드라고 명시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죠. 얘도 아닌 거예요. 이 안에 다시 여기 앞에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상 얘네들은 전부 다 추상 메소드들이구나. 그러므로 바디를 가질 수 없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상속을 받을 때는 extend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을 때는 implement라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규칙은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았으면은 이 메소드는 오버라이드를 꼭 해줘야 되는데 앞에 퍼블릭을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냥 규칙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이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크게 보세요. 지금 패런트 클래스가 2개 있고요. 차일드 클래스가 다중 상속을 받고 싶대요. 여기는 AA 아니다,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AA라고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래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보시면 모양이 살짝 다르죠? 패런트 클래스 하나, 패런트 2 하나, 그리고 차일드 클래스 하나 이렇게 있어요. 패런트 2 그리고 차일드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패런트는 A 안에 이렇게 뭔가 써있고 B 안에도 뭔가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요거. 그리고 패런트 2 보시면은 A 안에는 뭔가 써있어요. 이렇게 요거. B는 그냥 깡통이에요. 앱스트랙트 메소드니까.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 지금 안 된다고 뭐라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A를 ABC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했대요. 그럼 여기도 지금 A, B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뭘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얘한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얘한테 받은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다른데. 그래서 다중상속은 안 돼요. 헷갈려야 해요, 얘가. 다중 구현 또는 다중 상속은 이래서 막혀 있어요. 물려받은 게 만약에 2개다? 그럼 얘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중 상속은 불가능하다. 얘가 그냥 클래스여도 안 돼요. 지금 얘는 앱스트랙트일 이유가 없죠. 그래도 애초에 안 돼요, 얘는.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를 인터페이스로 해보죠. 얘도 인터페이스
그러면 B 프랑스 2도 B 앱스트랙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냐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임플리먼트 얘는 퍼블릭. 이건 돼요. 얘는 뭐라 하지 않아요. 비슷한 경우인데 익스텐즈는 다중 구현이 안 되고 임플리먼트는 다중 상속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방금 전에 뭐라 했던 부분들 여기 하나도 뭐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있고 B 있어요. A 있고 B 있어요. 여기서 A, B를 오버라이드해서 쓰고 있죠. 이유는 부모가 가진 게 전부 다 추상이기 때문에.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써라는 필수였잖아요. 근데 얘는 오버라이드를 해서 써야 되는 입장에서 헷갈릴 일이 있나요? 없죠. 왜? 어차피 깡통이니까 얘네들은 뭘 오버라이드 하던 둘 다 빈 내용물을 그대로 받은 걸 거니까 안 헷갈려도 되는 상황이죠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익스텐즈랑 임플리먼트 차이점, 그리고 앱스트랙트와 인터페이스의 관계, 그리고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입장, 이런 걸 다시 한번 그냥 쭉 보세요. 당장 쓸 기술은 아닌데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상속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속부터 추상, 그리고 다중구현까지 한 건데, 그 OP 특징 찾아보시면은 추상화라고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앱스트랙션이랑 여기서 말하는 앱스트랙트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추상화는 이런 겁니다. 내가 당장 카 클래스를 하나 구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는 이 녀석의 뭐 재원 중에 뭐 시속, 뭐 최대 시속이라던가 뭐 제로백이라던가 무게라던가 뭐 색상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건데, 거기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내가 당장 이 프로그램에서 써야 되는 속성들, 기능들을 뽑아오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앱스트랙트는 진짜로 그 추상적인 무언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말할 때의 추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이랑 OP 추상화랑 다른 추상이에요. OP의 추상화는 능력을 뽑아오는 또는 속성을 뽑아오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추상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